오늘 녹음의 환경과 장비의 문제 때문에 잡음이나 아니면 공간의 울림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수정해 보려고 편집을 평소보다 4-5배 이상 시간을 들였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내놓은 보리자루 마냥 깎아놓고 지혜만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최고로 하는 방송, 어디 영종. 거기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32번째 시간이고요. 영화 결혼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 고등학교 친구인 여사친 2명을 모셔놓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모셔봤고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랑 거의 20년이 돼가고 있는 사이인데 지금 표준어를 쓰기로 약속을 해놨고 또 닉네임으로 호칭을 하고 또 존댓말을 써야 돼서 상당히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감자맘님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자맘이라고 하고요. 강아지 1마리하고 고양이 1마리 그리고 5살 연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살 연하를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것 같고 네, 자, 다음은 소리님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강아지와 곰돌이 같은 남편과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소리입니다. 아, 네. 소개 멘트를 아주 좀 부끄럽게 써오신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좀 방송이 처음이라서 약간 이렇게 좀 꾸며진 멘트를 쓰셨나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약간 자소서 앞부분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업무자모 밑에서 네, 태어나셨고 그런 역할.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랑 오래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표준어로 대화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자신감이 있는데 우리 둘이 부산 촌년이라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투리가 나오면 그 사람이 밥을 사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봤을 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저 빼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빌바오님이 사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감자맘님이 쓰는 표준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표준어를 배운 사람의 표준어 느낌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표준어를 쓰고 있다를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 고향을 거의 모르세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소리님은 어떠세요? 사투리 안 쓰는 거 자신 있습니까? 아, 그래. 오디오 방송에서 고갯짓을 한다는 거는 어쩌자는 건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한다고 하니까 말 못하겠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진행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출연자가 많아져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한 감상 먼저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영화는 사실 분석의 대상이기보다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으로 가면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소리맘님은 웃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순서는 감상평, 인상 깊게 본 장면 그리고 결혼 전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 방송을 한다고 알린 친구분들은 2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듣고 계신지 좀 느낌을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소리님께서 방송 어떻게 듣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시죠. 빌바오님 목소리가 좋아요. 그거는 목소리 미남. 주지의 사실이라 알고 있습니다. 또 말고 없습니까? 내용을 들어야지 이 사람아. 내용 들었는데 평소에 많이 듣던 내용이어서 영화 보고 얘기한 적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구나. 개그 못 치면 엄청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아바타 2편을 들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근데 개그 상당히 엄격한 편이에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말장난 이런 거 의문 유사성을 활용한 아재 개그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개그의 퇴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국에 한 500만 아재들과 척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제 아는 사람 중에 빌더님 제일 재미있는데 방송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주로 하다 보니까 웃기기가 쉽지 않고 또 그래요.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떻게 더 이렇게 드립을 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행 역할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딘가는 나오겠죠. 그죠? 또 감자마님은 어떻게 듣고 계셨는지? 네, 제가 방송을 쭉 한번 다 들어본 건 아니고 이제 몇 그래요? 가지 편들은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서 안 들어도 되고 그냥 좋아요만 누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는 들어도 게 좋아요는 누르고 안 듣고 누르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책은 사놓고 보지 않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되게 이야기를 조곤조곤 재밌게 잘해주셔서 좋았는데 네네. 약간 요 느낌이 네. 이제 대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뒤풀이를 갔어. 네네. 네, 뒤풀이를 갔는데 이제 막 전역한 복학생 선배가 딱 이렇게 새내기들이 있는 테이블에 딱 와가지고 이제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야, 영화란 말이야 하면서 약간 그렇게 썰을 푸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친근하게 느껴졌다. 구수하다. 네, 구수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겹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사실 뭐 원래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주제가 농구로 바꾸면은 똑같습니다. 드는 대로 애들 많이 붙잡아 놓고 너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어쩌니 그냥 시간으로 많이 보냈어요. 맞아요. 특히나 오늘 이제 녹음한 장소가 왕십리인데 왕십리에서 특별히 그런 짓을 많이 해서 오늘은 더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건물이 또 예상치 못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한테 그 술 취해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네, 술 취해서 고백 위험한데. 근데 다 이거 세레모니였다. 거의 세레모니에 가까운 고백이었으니까 뭐 위험한 사실 없고요. 네, 괜찮았고 하필 또 그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놀랬다. 말씀 드리면서 그 감성으로 한번 녹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내줘야죠.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 네, 그쵸. 잘 네, 잘. 그래요. 네.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소리를 다 했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자원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던 상태였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네. 확실히 이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그려냈다라는 게 좀 보였고, 러닝 타임이 꽤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시간 반 넘, 네, 2시간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몰입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좀 갈등을 좀 겪어가지고,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톡방에서 얘기했던 그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감자맘님처럼 배우도 연기가 좋으니까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고 또 다큐를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갈수록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서 중간에 끊으면서 봤어요. 싸우는 이런 장면 때는 저도 막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몰입하게 만드는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본대로 아주 잘 읽어주셨고 저도 마찬가지 좋게 봤습니다. 이혼의 과정을 이혼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결혼을 보여준다는 게 아주 신선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그 과정을 쭉 보여줬다면 오히려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혼을 통해서 결혼을 돌아본다는 형식이 아주 신선하고 아주 영리했다고 생각을 했고 항상 추억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도 다르게 기억이 되는데 결혼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배우들의 어떤 대화, 이렇게 싸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게 돼서 역시나 영화는 시나리오하고 연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자, 바로 인상 깊게 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보면 영화 처음하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겹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 조정관에게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 장면을 이제 읽는 걸로 시작을 하죠.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감자원님부터 얘기해볼게요. 네, 그 영화 처음에 이렇게 장점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참 사랑에 처음 빠질 때는 그런 많은 장점들을 통해서 빠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장점들이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제 연애 때도 비슷하게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죠? 또 어떤 장점이 지금 좀 꼴보기 싫은가요? 그거 좀 언급하기 어렵다. 네, 그거는 좀 나중에 저희 술자리에서 언급하는 그런 것으로. 걸로 예. 소리님도 비슷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 끄덕거리지 마시고 말을 좀 해주세요. 오디오 방송이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아무튼 네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다음 이 이혼조정관이 이제 장점을 이렇게 떠올려보라고 그쵸.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니콜이죠. 니콜이 읽기를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읽겠다고 열심히 써와놓고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영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왜 안 읽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니콜에게 그 관계는 네. 그 처음 영화 시점부터 이미 끝난 거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니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 영화 중반부에 그 아마 이혼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니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찰리가 자기를 별개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 정체성이 굉장히 니콜은 강한 사람이었고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이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게 된 이유를 좀 관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을 결혼 생활 동안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겠죠, 니콜이. 네. 이 장면 어떻게 소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비슷한데 그런 장점을 읽으면서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조정관은 그렇게 사랑했던 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서로 좀 지독한 이혼 과정을 그래도 잘 통과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콜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고 감자만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폰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남편 모든 취향을 맞춰주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다 남편 취향에 맞춰줬다고 했었고 자기한테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각이 강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찰리의 또 그게 엄청난 단점이 된 거죠. 이혼에 이르기까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남자도 보니까 그 찰리 쪽에도 많이 좀 공감이 되긴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두 사람의 배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니콜은 가정이 그래도 안정적인 편에서 자랐고 찰리는 이제 부모가 절연한 상황이라서 주로 약간 혼자 버티면서 해나갈 것들이 많고 또 상당히 주관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하고 나서도 그 주관을 꺾는 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니콜이 또 맞춰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혼을 먼저 하자고 이제 얘기한 쪽이 느낌으로는 니콜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찰리가 좀 뭐랄까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약간의 어떤 갑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아니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극의 연출가이기도 하고 딱 찰리가. 맞아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설정이죠. 배우는 연출가의 말을 듣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니콜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그죠? 가정에서도 배우와 연출과 관계가 이어졌던 것 같다는 거죠. 글쎄요. 근데 결혼 관계에선 어느 정도는 뭐 당연히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완벽한 균형점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 균형점을 계속해서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 예, 싶어요. 저는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의 은퇴 시점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구박대기로 좀 전락을 하시는 느낌이 좀 받고 있는데 아마 좀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결혼 생활에서 혹시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혹시 같아요. 누나다 보니까. 네, 누나다 보니까. 그죠? 소리님은요? 저는 이 영화처럼 찰리가 제 남편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편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요. 아직은 두 분이 이제 선을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모르겠고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가 지키시길 바라면서 다음 장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니콜이 이혼을 원했던 이유가 찰리의 삶의 베이스에 맞추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라는 게 존재가 가능한지 좀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맞추는 게 결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선배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소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아까 감자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시소처럼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뭐 감자맘. 네. 이제 결혼이란 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만의 컬러가 있잖아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감자맘님은 보라색이죠. 그렇죠. 보라색,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좀 좋아하시죠? 저는 초록색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예. 그래요. 저희 안 맞는 거야. 뭐 15년, 그렇죠. 17년 가까이 증명하고 있죠. 네. 자, 소리님은 색깔 뭐 좋아하십니까? 방금 얘기했는데 묻혔어요.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좀 배려가 좀 없는 인간들이라 보니까 어떤 색깔 좋아하시죠? 저는 파란색 좋아합니다. 파란색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요. 특정 정당을 선호하시는 걸로 알아듣고 일단 얘기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컬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데 이 결혼이란 거는 그 나의 색깔의 일부분이 이렇게 융화가 돼서 가족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 색깔이 다 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융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 컬러를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융화가 돼 버린다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게 아닐까. 니콜도 자기 컬러를 자기 고유의 컬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좀 돌아봤을 때 내 색깔은 원래 보라색이었는데 약간 그렇죠. 약간 뭐 녹즙색이 됐다거나 녹즙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색깔이 좀 튀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소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불가피? 그러니까 색깔이 변해가는 거. 색깔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맞춰주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니콜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물어봐 주길 바랬고. 근데 그리고 찰리는 그만큼 전혀 좀 무신경했고. 나중에 서로 대화할 때 내가 왜 LA로 돌아오고 싶은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찰리가 그냥 몰라라고 하거든요. 니콜은 그거에 또 화가 나죠. 그런 무신경한 태도, 뭔가 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리고 파일럿 촬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나만의 세계가 생긴 것 같다고 생명줄이 나타난 기분 같다고 니콜이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세계도 지키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서로가 행복한 것 같아요. 찰리가 전형적으로 약간 남자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 내가 뭐 돈 열심히 벌어왔고 집 마련했고 내 집이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해도 감정적인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무신경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죠, 그죠? 없지 않아 없다고 하기 많다고. 없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해운대에 있는 모 가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니콜이 맞춰주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A에서 뉴욕에서 산다는 게 아예 이제 미국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아마 찰리도 알았을 텐데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를 보면 항상 고마운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관계가 틀어지긴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리프레시, 리마인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간에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있어야 된다. 방이 안 되면 네. 집에 이제 투룸에 살아가지고 방이 안 된다면 아. 책상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커튼이라도. 그렇죠. 뭐 커튼이라도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에게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자기 색깔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에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만의 시간. 그쵸. 시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을 뭐 이번 한 주는 같이 보낸다고 하면 한 주는 따로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거나. 그래서 저는 항상 토요일에 약속을 잡고 일요일은 좀 같이 보내려고 해요. 둘 다 제가 나갈 때는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전 주말에 집에만 있는 걸 싫어해서 토요일 다 약속을 잡았더니 자기는 같이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저 혼자 나가는 것도 좀 서운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제 각자의 시간을 주말에 갖자. 하루 정도는 네. 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주말 내내 혼자 두는 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그런 약속들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죠. 검자마님은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같이 보내는 시간. 저는 이제 남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노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노동청에 고발을 따로 하는. 근데 이제 또 노동자는 아니라가지고 대학원생이라 애매한 특수노동자이기 때문에 주말 하루는 항상 이 남편이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일을 해요. 그래서 주말 오히려 좋다. 그렇죠. 그 남편이 일을 할 때 저는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안함도 없고. 너는 일하고 나는 놀고. 그렇죠. 그래요. 당황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혼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합의가 잘 안 되니까 소송으로 바뀌면서 이혼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와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혼 소송이 쟁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건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법적으로는 양육권 누가 갖는 게 중요하니까 양육권 더 누가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만 정해서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자, 그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소리님부터 얘기해 보시죠. 처음에 보면 니콜은 변호사 개입 없이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른 분 소개로 노라라는 변호사를 찾아가면서 그분이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서운했던 거 그동안의 감정을 풀어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노라라는 변호사가 좀 찰리 표현으로는 재수없다고 말할 정도로 말을 잘 해요. 처음에는 이제 찰리도 그냥 합의해서 이혼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서 자기도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좀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그분이랑 했다가는 질 것 같으니까 찰리는 끝까지 뉴욕에서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계속 가족들은 LA가 아니라 뉴욕에서 자기랑 같이 있어야 된다. 아들도 뉴욕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점점 서로 이제 비난이 오고 가고 또 니콜이랑 찰리 둘 다 헨리라는 아들을 사랑하고 양육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양육권 문제로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판사도 뭐 감정인을 지정해서 이제 각자 생활을 보도록 하고 이러면서 양육권 문제로 흘러가더라고요, 내용이. 일단 제가 처음 들었던 이제 생각은 미국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안 되겠다. 돈 다 파산하겠다. 변호사 비용 대다가 파산하겠다. 그렇죠. 한 시간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이고 이게 4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생활이란 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 마무리가 되면서 변호사가 개입을 하고 판사가 개입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납작해져 버린
그렇죠. 그런 느낌을 수많은 받았거든요. 감정들이 맞아요. 오가는 일들인데 그런 감정적인 것들은 이제 제외시켜버리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바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뭔가 귀책 사유가 누구냐, 뭐 양육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되게 반짝반짝 빛났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결혼 네. 생활이었을 수도 있는데 행복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굉장히 그 이혼 소송 문서 한 장으로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씁쓸함을 느꼈고 양육권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개인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구 남친과 구 남친과 키우던 이제 네네.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떤 생명체를 이렇게 키워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둘의 사랑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놔두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생명은 이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생명은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뭐 그렇죠. 이제 그 강아지를 이제 반을 잘라서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게 문제라는 생각은 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혼은 그냥 두 사람과의 만남이고 약속이면 되는데 이게 왜 이게 법적인 형태로 넘어가서 법적 효력이 발생이 돼야 되고 또 이혼 과정에도 또 다시 법이 끼어들어서 어떤 너네들의 어떤 행동과 판단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지 이게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두 사람의 만남이 왜 제도로까지 이어졌을까? 결혼 이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까지 확정시켜 놓지 않으면 이 사회 내에서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혼란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사회에서 계속 이제 사회를 구성원을 만들어줄 역할은 누가 필요한데 그거를 법적으로 좀 강제를 해서 아이가 잘 클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너네는 이제 뭐 결혼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그 법적 과정을 이혼할 과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놔서 애를 키울 때까지는 어쨌든 좀 참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 그런 설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사회가 분명히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해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너무 사인의 영역으로 넘겨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혼 관계 같은 거를 좀 더 열어둘 수 있도록 하고 육아를 국가가 많이 도와주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의 뭐 국가의 행정력 자체를 뭐 법적 구속력을 막 높이고 막 두 사람을 억지로 갈라서지 못하게 막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혼인신고는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구청이죠. 구청에 가서 네. 증인이 될 사람 도장만 빌려오면은 혼인신고를 직접 안 가도 할 되고. 수가 있어요. 직접 안 가도 돼요. 두 명이 다 안 가도 되고. 그쵸. 근데 이혼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혼은 합의 이혼 그런 것도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혼하겠습니다 해도 조정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가가 결혼은 되게 쉽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결혼한 가정을 이룬 가정을 우리가 깨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도적으로 그죠. 상당히 좀 강제가 많이 되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인구 재생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복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결혼 제도를 장려하는 게 손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사회 제도로서의 역할도 하긴 해야 되고 또 두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결합도 맞긴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자님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장면은 이제 그 찰리가 굳이 이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찰리가 양육권을 갖는 게 괜찮다. 이 사람 뭐 애 잘 키우겠는데? 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굳이 LA에 집을 구하고 거기서 근데 그 집에 니콜이 찾아오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좀 강한 발언들이 막 오고 가요. 뭐 역시나 이제 싸우면서 가족 얘기하면 거의 뭐 불이 붙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가 막 심하게 나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막 거친 말로 이렇게 막 그죠? 싸우잖아요. 거의 뭐 욕만 안 했지. 욕만 거의 안 했다 네. 그냥 지옥에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니까. 지옥에 떨어져라 뭐 이런 느낌인데 죽어라, 죽어라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행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직장 상사랑 그렇게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만큼 더 지독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독하게 싸웠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그만큼 밑바닥까지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깊고 친밀한 관계여서 그럴 수 있지 않았나. 그 사람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가족이나 생존 환경까지 건드리게 되는 걸 봤을 때 이게 사람의 사랑이 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주는 행복이 큰 것만큼 찢어질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좀 긴밀한 관계가 좀 오히려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서울에 오래 살아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예전처럼 막 뜨거운 관계들 있잖아요. 뭐 고향 친구들이랄지 가족들이랄지 그런 관계들이 오히려 좀 이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적당히 만날 때나 즐거우면 되지 뭐 이렇게 사생활까지 내가 알고 싶지 않고 그런 거. 그냥 가벼운 얘기하고. 네,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거를 나누는 친구 사이도 상당히 괜찮은 친구다. 그 정도만 돼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의 어떤 속속들이의 면들을 뭐 저의 단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은데 그런 걸 공유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뭘 가져다 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게 있어서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소래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이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찰리가 외도를 하잖아요. 극장에 이제 관리인이 동료 배우? 네. 동료 배우죠. 네. 메리 앤이라는 사람이랑 이제 외도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니콜이 꺼내니까 사랑 행동 물어봐요. 니콜이 그 여자를. 근데 찰리가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사랑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대신 너는 나를 미워했잖아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 자신의 속속들이 알고 니콜은 그리고 자신을 잘 아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애증의 관계인데 메리는 좀 가볍게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어떤 그런 면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서로의 급발진 포인트를 잘 아니까 찰리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술고래 폭력적인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은데 그런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니까 엄청 화를 내고 니콜도 자기 어머니가 좀 숨막히게 보호하는 면에 대해서 닮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하니까 또 엄청 화를 내죠.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그만큼 또 진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혼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는 좀 뜨거운 만큼 데이기도 쉬운 게 아닐까. 네. 준비한 멘트입니까? 방금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른 데 가서 제가 써도 됩니까? 뜨거운 만큼 데이기 쉽다. 네, 저작권이 있어서. 그래요. 저작권 주장해보시면 병사비도 안 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 긴장은 안 되는데 뭔가 되게 멍하다. 근데 확실히 니콜이 훨씬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2초 만에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자기 터전도 다 바꾸고 LA에서 아예 뉴욕 옮겨 살고.
그리고 바람도 안 피잖아, 자기는. 그치. 끝까지. 얘는 이미 딴 여자랑 이렇게 잔 걸 아는데도 니콜은 사실 선을 그것보다는 좀 자기 보니까. 세계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관심도 없고 그거에 맞아, 완전 맞아. 무너진 것 같아.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희생을 맞춰줬는데 남편은 너도 행복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걸 인정만 해줬어도 그 니콜이 더 그치. 관계를 보니까 유지할 수 있었을 외도보다는 그게 더 컸던 것 맞아. 같아. 그게 더 자기 컸던 것 세계에 같아.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던 거에 대해서. 외도는 이제 그걸 더 뭔가 확 불타오르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처음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약간 이제 흘리면서 두 번 보니까 아 얘는 그게 더 실망감? 그게 더 커서 이혼하는 거 싶더라고. 그랬을 수 있겠다. 맞아. 근데 또 찰리는 또 그 얘기 하잖아. 너는 혼자 잘 살고 있는데 너가 나 좋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찰리가. 아, 맞아. 그치. 그리고 막 되게 어이없었던 게 중간에 자기는 20대 때 잘 나가서 여자랑 즐길 수 있었는데 너를 위해서 안 했다는 되게 막 참은 것처럼. 되게 완전 그리고 둘이 섹스리스 부부잖아. 그래서 뭐 니콜이 각방 쓰고 나서 자기는 메리앤이랑 만난 거니까 뭔가 바람 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어이가 없기는 했어. 무슨 소리야 지금. 뭔 소리야, 그게. 각방을 쓰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뭔가 대화를 해봐야지. 다른 데서 돌파구를 찾으면. 게이득 뭐 이런 거. 그게 면제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찰리 입장에서는 너가 나 얼굴 찔러서 결혼하자 그랬는데 왜 너가 이렇게 불만이냐. 나는 너 없이도 나 원래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치. 왜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뭐 행복하게 했으면 그만큼 결국엔 결혼한 것도 자기 선택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누가 주도적이 됐던 간에 그건 자기가 선택이니까. 맞아. 뭐 협박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또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아들 생각하면서 뭔가 좀 더 성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찰리라는 사람도. 왜 녹음 안 한다니까 마음이 편하네. 이건 되고 있어서 내가 잘라서 쓸 수도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하던 것처럼 하면 돼. 편하다고 하면. 나 방금 반말했구나. 아닌가? 반말로 했나? 했지. 그래서 편했구나. 그럼 반말로 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제 멘트를 치고 해봤는데 애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알아서 들으시라고. 할까? 응? 갑시다.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도저히 두 초년들이 표준어를 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본인들이 납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제가 이걸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네랑 나는 차이가 있다. 나는 이제 경기 북구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표준어로 해왔다. 그런 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부득이 뭐 잘할 수 있다더니 결국에는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저렇게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자존심 상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상합니까? 네. 그럼 끝까지 해보시던데. 그래요. 잘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뿌리가 또 중요합니다. 또 잊지 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2부라고 칭할까요? 2부부터는 그냥 뭐 표준어도 안 쓰고 존댓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는 선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투리가 근데 저희가 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올라온 지 좀 오래돼서. 그렇죠.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하지 그렇죠. 않죠. 네, 저희가 만약에 부산에 가서 말을 꺼내면 정말 좀 애매한 놈이네. 뭐 욕을 먹을 정도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부터는 이제 좀 굳었는데 나는 오히려 표준어가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2부부터는 그 각자의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결혼관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은 그냥 내 얘기를 먼저 해볼게. 나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부모님이 당연히 나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대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연애를 하면서 뭐 많이 느껴봤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게 전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중요한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뭐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나 뭐 연애를 하는 시간이나 뭐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은데 분명히 혼자 있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깨달았어. 그래서 뭐 연애 그렇게 뭐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적정한 거리가 있는 그 정도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연애가 하든 안 하든 뭐 그것이 뭐 하든 간에 친구가 많거나 어쩌든 간에 혼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사는 게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익숙해진 거 아닐까?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이런 대로 바꿔진 거지 실제로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외로움에 그냥 익숙해진 것 같다는 느낌도 받긴 해가지고 그런 상태고 근데 작년에 내가 사고가 좀 크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치. 병원에서 좀 오래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 내가 어쩌다가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돌아왔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내가 만약 그때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뭐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가족도 내 친구들도 이 세상도 나 없이 그대로 흘러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차피 인생은 무의미하구나. 어차피 이렇게 그 뭐 역사 속에 대단한 막 인물들도 결국엔 잊혀져 가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숨쉬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소중하지만 당장 뭐 그렇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인생을 앞으로 볼 때 남은 어떤 인생을 남은 걸로만 보면 뭘 막 채워가고 막 세워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잘 죽는 날까지 잘 지워가는 게 오히려 더 개념을 좀 바꿔서 그렇게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나. 약간 이거 까미 형님의 말이 좀 이해한 건데 혹시 너네 소양이 좀 말을 좀 어렵나? 약간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동아리 술자리 와 있는 그런 느낌이. 근데 내처럼 이 정도 혼자 썰 풀어도 내용 알차기 쉽지 않대 생각. 그래 재밌지. 그래, 재밌게 재밌게 잘 듣고 있어. 어차피 술값은 이 형이 니니까 니는 들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했지.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그럼 인생을 내가 나중에 돌아볼 때 벅찼던 순간들 있잖아.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위험했던 일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노력했던 거를 이루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가슴이 벅찼던 순간들로 많이 채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 작년에 하면서. 그래서 그래 이렇게 혼자 사는 건 충분히 해본 것 같은데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당장 뭐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들도 어차피 나의 인생에서 나가는 순간이 또 오더라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 누구랑 같이 살고 뭐 아이도 키우고 하는 나 스스로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 생각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최대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뭐 가정을 만들고 뭐 아이를 만들고 책임을 질 일이 많아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든 능력이든 뭐든 최선을 다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거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다가오는 쪽에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네 만나볼까 이런 식이었다면 나름 그런 전략을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먼저 다가가시겠다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다가가겠다. 아니 결혼은 전제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결혼보다는 약간 나는 어떠고 싶냐면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찰리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나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야 넌 찰리보다 나아. 찰리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찰리일 것 같아. 나도 그런 면이 있겠지 당연히. 나는 솔직히 그래 너 찰리가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겠더라고. 나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영화에서 좋았던 게, 그래, 저게 남자들의 솔직한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걸 잘 숨기냐, 안 숨기냐 차이지. 이런 게 좀 관점 차이네. 아까 이거를 일부 했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렇다. 뭐였지? 무슨 얘기가 있었지? 결혼관. 그래, 결혼관. 그래. 그래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솔직히, 결혼은 잘 모르겠어. 나도 이 사람과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은 해. 분명히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같이 애 키우고 같이 양육할 나랑 어떻게 나의 아이의 아버지로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는 여성분이 있으면, 반대로 내 아이의 엄마로 괜찮은 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애를 키우는 동료의 느낌으로, 팀플. 그런 느낌으로 결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영원한 사랑의 의미로 결혼은 아닐 것 같고. 정이지. 그렇지.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인가? 또 뭐 도파민이 그치. 나오는 그런 맞아, 거는. 맞아.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정으로 팀플, 동반자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감정은 쇠퇴를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잘 계속 포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의 결혼관에 대해? 나의 결혼관.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잖아. 그래서 누군가는 막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불타올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빌바오 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아이를 키운다는, 아이를 이제 이렇게 낳고 키워낸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어떤 팀플? 하나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결혼도 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0커플이 있으면 100쌍의 부부가 있으면 그 100가지의 어떤 다른 결혼의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누가 봤을 때는 너네 부부 그렇게 사는 거 좀 이상해. 이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 좀 더 커리어 같은 게 있고 결혼하고 싶었어. 뭔가 하나 이루고 나서. 근데 그때까지는 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면 진짜 의지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딩크로 살 거 아니면 아이를 낳는 순간 여자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중간에 커리어 끊길 수밖에 없고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어려울 수도 있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은. 그래서 좀 미루고 싶었는데 그냥 그때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못했을 것 같긴 해. 엄청나게 뭔가 이루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그 이룬다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 한도 끝도 없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주변에 막 고민하고 막 가진 게 없어서 결혼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고 고민해라고 얘기하기도 해. 근데 아예 뭐라 해야 되지?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안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정답이 아닌 세상이 있으니까. 그래. 감사하면 어째서. 그 인생관,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였는데. 비혼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고 해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릴 때부터, 막 한 6, 7살 때부터 나 시집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장 결혼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치. 아무튼 나한테 아니, 이건 결혼이 막 두 사람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먼저긴 해.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어릴 때도 내가 시집 안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떤 어른 사촌 오빠가 저런 애들이 제일 시집 빨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분 혹시 요즘 뭐 하시는지? 그분은 지금 이제 애 셋 낳고 잘 살고 계시죠. 그분에게 나의 미래를 좀 물어보고 정확하게 맞추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너무 억울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는 억울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나에게는 비혼주의라는 게 그때는 비혼주의라는 말이 없었지만 근데 이제 비혼주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인생관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 몇 년 전에 했던 이유는 쟤라면 내가 진짜 대신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정도로 오글거리죠. 자는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했어요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사랑했어요. 그래요. 지금 과거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면 결혼이란 걸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난 이거 그런 것 같다. 나는 이 정도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그런 건 그래가지고 그래서 프로포즈도 내가 먼저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뭐 결혼관이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는 나랑 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 상투적인 질문들. 가다가 좀 너무 좋습니다. 그 질문도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그런 좀 유치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나는 사실 이게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3초 안에 너를 먼저 구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낫다. 아니 그거는 진짜 공감하는 게 이제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살아왔지만 결혼하면 이제 이 사람의 뭐 남편인가 아내로서 다시 서는 거잖아. 이거는 부모님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들었을 때 서운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맞는 얘기 같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혼의 어떤 결합의 정도도 커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까지 영역이 확장되기도 하잖아. 결혼의 의미가. 나는 그거 진짜 못 받아들이겠어. 근데 한국은 그래. 그러니까. 결혼해보니까 이게 커. 둘만의 그게 아니야. 그게 힘든 것 같아. 일단은 아까 영화에서는 뭐 니콜 어머니 나오고 막 말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 정도면 되게 양호한 정도? 한국이면 더 심하지 않을까? 엄청 말릴까? 왜냐면 체면도 있고 어른들은 내 자식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혼을 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 우리 윗세대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혼 자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으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나랑 결혼할 여자분도 나랑 떨어져서 한 시간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그 사람의 가족까지 내가 이렇게 친밀하게 뭐 하면 할 수 있지. 가서 술 먹고 뭐 장난치고 뭐 분위기 띄고 이런 거는 뭐 하려면 하는데 진심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 대면대면하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가면을 쓰고 대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부담으로 느껴지는? 내가 저 사람들까지의 관계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나는 그냥 내 가정만 잘 신경 쓰고 내일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담들도 솔직히 이제 결혼에 대해서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결혼의 모습이라는 게 시대가 갈수록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긴밀함이 좀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mother-in-law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영어 잘하네. 영어를 좀 잘하지. 그 고등학교. 이거는 이제 그 mother-in-law에서 중점은 in-law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mother이 아니라.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in-law, 그러니까 법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수록 이제 한국도 뭔가 서양권처럼 배우자의 가족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가 조금씩 옅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엔 농촌 사회니까 이제 각자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가족이 땅을 얼마 갖고 있는지 그 땅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의 경제력과 바로 연결되니까 뭐 요새도 뭐 땅 많으면 좋고 한데 그래 아무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그 결합이 결국엔 노동력까지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 결혼을 할 때 그다음에 소유 생산 수단에 대한 땅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엔 가족 결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도 결국에는 이제 노동 인력을 생산하는 의미로도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예전에는 대리 사회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렇게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었고 보면 옛날 어르신들 왜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친척 어르신끼리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매를 그러니까 근데 중매를 서는 게 개념이 약간 그런 거잖아. 그냥 가족 어르신끼리 합의 보면 그게 결혼이 되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옛날 결혼은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가족이라는 게 경제 공동체까지도 되고 뭐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많았다면 이제는 다 밥벌이도 따로 하고 사는 것도 따로 살고 이러는데 가족 간의 결합을 오히려 강조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오히려 내 거주지 주변에서 만나는 나랑 커뮤니티를 이루는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 관심사가 비슷하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싶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겠지? 네.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아까 내오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둘 다 대답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은 해볼 거 아니야. 두 사람 남편들하고 얘기는 해볼 거 아니야. 생각은 해보지. 그래 어떤 거 같아? 결혼해서 아이가 반드시 핵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핵심 당연히 아니지. 핵심은 당연히 아닌 게 뭐 옛날에는 핵심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혼의 형태가 똑같은 결혼이라고 해도 그 모양새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자식을 키우는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딩크로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필수라고는 할 수가 없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 나랑 같은 해에 결혼한 이제 아는 지인들 한 6명 있었나?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 계획이 있는 사람이 나랑 다른 사람 한 명? 이렇게 둘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다 딩크고 근데 그 중에서도 완전 딩크가 있고 좀 긴가민가 바뀔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세상이 달라졌구나 생각을 했어. 네, 그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애를 낳고 기르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뭐 그렇게 되긴 하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되고 싶은 생각보다 아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약간 그래서 결혼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뭐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아이의 탄생이라는 나의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자신의 탄생이 나의 부모님들 간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이한테는 좋긴 할 것 같아. 뭐 그렇지 않은 탄생도 많고 그런 탄생도 상당히 존중돼야 되는 거 맞는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 많은 분들이 상처받고 이렇게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만약에 아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결혼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아질 거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하는 것 같고 한국이 좀 더 그런 것 같아. 얘가 정상 가족이라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야 좀 더 좋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 외국만큼 좀 열려 있지 않지 아직. 그러니까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죠. 사실 이제 가족 형태가 계속 갈수록 다양해지기 때문에 뭐 미혼모나 미혼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싱글맘들끼리 뭐 3-4명이서 같이 가족을 이뤄서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대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의 결합 많이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게 그거 충분히 대체하는 것 같아. 그렇지. 또 좋은 방법이니. 개를 이렇게 같이 키워보니까 강아지 고양이를 같이 키워보니까 내 아이에 뭐 이렇게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대입해볼 당연히 수는 있지. 비교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근데 그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두 사람의 때문에 역할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같이 이 생명체를 키우고 이 생명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어떤 노동을 분담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두 경제적 사람의 기반을 같이 만들고. 그렇죠. 경제적 기반도 같이 만들고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내가 아빠가 됐을 때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해줄까를 되게 고민하게 되는. 근데 그 싱글맘끼리 협동하는 가정이랄지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처음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배경을 돌이켜보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군인이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사를 꽤 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 2번 초등학교 입학 전에 2번 그 다음에 입학하고 2번 그래서 이사를 총 4번 다녔거든. 되게 많이 했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 붙어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친구들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조금 고등학교 다른 데 가면서 안 없어지고 초등학교 친구는 아니었고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 쭉 살면서 평생 같이 봐왔던 사람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뭐 옆집 이모도 키워주고.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온 동네가 뭐 필요하다. 그런. 내가 부럽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단단한 커뮤니티 속에서 커온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좀 더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주고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익숙한. 근데 요즘 온라인이 되게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런 커뮤니티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 응. 근데 나는 물리적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은 서로의 눈빛을 마주보고 서로의 체온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사람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택해서 오히려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처음부터 좀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는 뭐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하나의 가치관만 좀 주입이 될까봐 그것도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할 때 내 가치관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 가치관이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 새끼 좀 별로네 싶은 애들도 같이 보면서 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나랑 뭐 정치적 상황도 똑같고 집안 수준도 똑같고 뭐 경제적 수준도 똑같고 뭐 문화적인 배경도 비슷하고 이런 애들 뭐 그것도 좋겠지만 나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운명적이긴 하지만 그게 뭐 또 너무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됐겠지만 적절한 어떤 불안정성? 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선물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그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그거 되게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이를 키우기에. 물론 뭐 환경이 좋겠지. 뭐 예를 들면 뭐 놀이터도 잘 돼 있고 안전하고 이렇겠지만 그런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주변 친구들이 다 똑같은 경제 수준에 비슷하지. 엄마 아빠 직업도 비슷하고 그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학원도 비슷한 데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어릴 때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분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험을 좀 못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절한 혼란을 줄 필요도 있거든. 적절한 혼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근데 요즘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 브랜드 아파트들, 대단지 아파트들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은 게 다 비싼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평가를 해버릴 것 같다는 거지.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도시 약간 외곽에 뭐 경기도나 뭐
뭐 충청도 상관없고 그 정도 그냥 마을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그런 데서 좀 살아야겠다. 아빠가 되면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모르겠네. 이런 얘기는 내가 왜 했지? 빌바오님은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네. 아빠가 되고 싶어. 생각보다 진지하네. 되게 진지해. 결혼보다는 나는 결혼 전에 이렇게 아빠에 대해 생각이 많은 남자를 잘 못 본 것 같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나도 생각해보긴 하네. 막상 빌바오님이 아직 만약에 여성이면은 차라리 사유리 언니처럼 그렇게 혼자 근데 임신하는 것도 아마 어떻게 미혼 부는 아이 맞아, 그거 맞아. 못하지 않아? 신고도 못하지 신고도 않아? 되게 힘들고 어. 미혼모는 신고 바로 할 수 있는데 미혼모는 그게 되게 힘들다 하더라고. 그치. 최근에 뭐 사랑했었던 거. 사례가 그래서 애들이 뭐 초등학교도 입학할 때, 입학할 때도 문제가 문제가 되고. 그래. 이런 또 일단 한번 질문 뭐 다 소화했거든. 혹시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상관없어. 영화 얘기도 되고 영화 얘기 바뀌어도 되고.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 보면 그 찰리가 메가더성 받았을 때 니콜이 엄청 축하해주거든. 초장 이제 보여주기 전인데 막 천재라면서 역시 너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찰리는 나중에 적당히 받아치다가 자기 배고프다고 막 그러고. 근데 니콜이 얘기할 때 자기가 파일럿 촬영 그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찰리가 비웃었다고 했거든. 약간 샘도 내고.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되게 축하해줘. 심지어 이혼 얘기하기 꺼내기 전인데도 감정이 좋지 않은데도 그렇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됐으면 그리고 출연료라 해야 되나? 그거 세다고 하니까 그 극단 그거 맞아. 돈으로 극단 쓰면 돈으로 되겠네 쓰면 이렇게 되겠네, 얘기하는 이러니까. 자체가 그때 엄청 실망한 것 같아. 나를 한 명의 인격체를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거잖아. 이거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찰리가 나는 사실 뭐 없는데 난 보면서 와 찰리 저 새끼 이러면서 빡치면서 그리고 봤어. 뭐 얘기할 때도 뭐 나오는 연기 거슬리는 거 있었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찰리가 얘기할까 말까 좀 주저하니까 뭐 니콜이 안 얘기하면 답답할 어차피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기해봐 그러면 진짜 바로 고민 없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면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평소에도 저런 식으로 계속 다 지적 일일이 다 하고 이렇게 했구나. 물론 연출가로서 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저 상황이 평소에도 그랬던 거지. 다른 면에서. 다른 면에서도 연출가와 배우로서 뿐만이 아니라. 나는 찰리 보면서 약간 근데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에서 나왔으면 저 새끼 나쁜 새끼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을 알려주잖아. 그 성장 환경을 놓고 그다음에 남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또 남자들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능력 말고는 자기를 지킬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집착이 더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배우자까지도 나보다 뛰어나서 하면 안 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이 날 무시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좀 그런 게 남자들이 있는 것 그런 경향이 좀 있기도 같아. 하고. 배우자가 자기가 잘난 거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자는 상향혼 하려고 하지만 남자는 상향혼 굳이 안 하려고 하잖아. 자기보다 학벌이 좋거나 집안이 너무 좋거나 그러면 오히려 좀 좀 꺼리는? 그런 그러니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대한 두려움은 남자들은 다 있고. 인정 욕구가 좀 큰 것 같아. 인정 남자들은 욕구가 여자들보다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래서 바람 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인정 욕구가 떨어지니까 배우자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의 밑바닥 모습 너무 잘 아니까 같이 살면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지. 근데 나를 밖에서만 보는 사람, 뭐 회사에서만 보는 사람은 좀 인정하기 좋지. 회사에서 만약 상사다 이러면 좀 멋져 보일 수 있고 그냥 후광 효과로. 그래서 찰리가 아들 되게 사랑하기는 한다. 그래, 아들에 대한 사랑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어. 근데 잘해주진 못했지. 이제 소송 과정에서 아들 데리고 막 사무실 다니고 이제 일하면서 전화하고 막 화도 내잖아. 자기 마음처럼 안 따라주니까. 막 할로윈에도 자기는 막 코스튬 다 만들었는데 아들은 닌자 옷 입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아빠들이 그게 문제야. 자기가 좋아하면 애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 그치. 그런 게 되게 많아. 우리 아버지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서 제일 좋다고 느낀 거를 나한테 권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본 적은 별로 없었어. 맞아. 네,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아빠들이. 그러니까 투박하지 사람의 방식이라는 게. 그 예전 세대 아버지들은 그런 공감을 하는 법을 못 배우고 그 본인도 공감받은 적이 없어요. 본인도 공감받은 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법을 못 배우고 자라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소감 일단 해볼까요? 녹음하면서 어땠는지. 처음엔 좀 긴장됐는데 할수록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영화를 좀 깊게 보게 되고. 끝입니까? 네. 그래. 일단 이렇게 영화를 보고 약간 그 소리님은 죄송해요. 약간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진행자로 하여금 약간 얘는 어떻게든 말을 끌어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근데 멍석 깔아주면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친구인데 또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나를 도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감자맘은요? 네. 영화를 이렇게 보고 분석을 해본 건 거의 처음이어서 되게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영화 내용이 이제 그 결혼 이야기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서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또 스스로의 현실을 또 생각해 보게 그렇죠. 하는 것도 이제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결혼을 하면서 갈등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또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겠죠. 물론 그게 안 되면은 이혼을 하는 거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약간 결혼에 대한 생각까지 다시 한 것 같은데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준 이상으로 아주 잘해줬고 밥은 제가 사는 걸로. 술도 사주시나요? 술을요? 네. 내가 지금 다음 주 수술이야. 내가 맞다. 술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술 드실 수 있죠. 당연히 사드릴 수 있죠. 재밌었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이따금 분기에 한 번 정도 같이 또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으십니까? 다음엔 결혼 주제 말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 좀 위험한 주제였던 것 같아, 그죠? 네.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참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그 듣는 청취자분 입장에서 제가 말을 하려다가 참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게 또 재밌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따금씩 이제 이 영화는 얘네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싶은 게 있으면 기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보고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죠. 근데 사실 요즘엔 비혼주의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그냥 비혼으로 사는 건 어떤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본인이 비혼이었다가 결혼으로 바꾸셨던 분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물론 결혼도 이제 행복하고 재밌는 인생의 한 챕터지만 그렇다고 해도 굳이 이제 결혼이라는 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호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된다. 결혼을 해봐야 내가 비혼주의였던 생각이 맞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어떤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 걸로 보고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또 소리님은요? 어떨 것 같아요? 빌보고 결혼할 수 있을까? 눈이 뭐라고 해야 되지? 눈이 낮은 것 같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는 굳이 막 사람을 나눠서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가치관? 이런 면에서는 되게 확고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양육 방식 이런 것도 지금부터 생각하시는 게 많잖아요.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이미 얘기하신 것들도 있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이런 게 합의가 안 되는 배우자를 만나면 서로 완전 갈등이 심화되겠다?
근데 그런 것만 수용이 되는 배우자가 있다면 결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자녀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문화 체험도 하고 영화 같이 보고 서로 감상 나누고 그러지 못하는 아빠들도 많을 거니까 네, 그래서 아이의 사회성에는 되게 만점 아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연료를 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소리님한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주시나요? 답변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하신 것 같고 이분은 이제 방송 취지에 맞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분에게만 출연료를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흡족한 답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따로 네.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 돈 많으니까 일도 하시고 하니까 알아서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녹음 마칠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이라도 할래? 녹음 마칠게요. 안녕. 안녕.